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손해사정사 김지훈입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회사 담당자를 만나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조사가 나왔을 때 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손해사정사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다소 생소한 직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손해사정사는요, 손해 발생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이라는 것은 산정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어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많이 산정하고 또 어떤 손해사정사는 적게 산정하고 또 어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손해사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소비자나 피해자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손해사정사가 일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다면 손해사정사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요, 소속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종속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 편에 서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보통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교통사고로 몸이 다쳤을 때 배정되어서 연락 오는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들이 이 종속 손해사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보험회사에 속해 있죠. 명함을 보시면요. 어느 손해보험 무슨 보상센터 손해사정사 땡땡땡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또 자동차 보험 이외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각종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종속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분들 역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청구된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청구 이후에 보험금 처리 결과문을 보시면은 손해사정사 땡땡땡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 즉 종속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요, 어느 편일까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편일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나 피해자 입장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회사를 오래 다니기 힘들 수 있겠죠. 당연히 종속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일을 해야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회사가 회사에 불이익을 안겨주는 실적이 안 좋은 직원을 승진시키고 급여를 올려주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보직이 변경되거나 해고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나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하는 것은 무리겠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지침대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는요, 결국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이윤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경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험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 종속 손해사정사는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보험회사 편인 거죠. 자, 이렇게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 외에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손해사정사도 있겠죠?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손해사정사는 우리 편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의 조사 위탁을 받아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업무 처리를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건 위임을 받아서 소비자나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떤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손해사정사이지만 업무 방향이 다소 다르죠.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조사 위임을 받아서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를 하는 손해사정사를 위탁손해사정사, 그리고 피해자나 소비자에게 위임받아서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라고 나누어서 부릅니다.
먼저 위탁 손해사정사를 보면요. 제가 아까 보험회사의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서 손해사정 업무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손해사정 조사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게 되죠. 그렇다면 어느 편에 서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보험회사 편에 서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보험회사가 아닌 고객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된다면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조사 임을 할까요? 아니겠죠. 위탁 손해사정 업체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말입니다.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돼 있어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 위탁 손해사정사들 역시 고객들 편이 아닌 보험회사 편에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전부 보험회사 편일까요? 아닙니다. 보험회사 편이 아닌 소비자, 피해자 편인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이 독립손해사정사인데요. 저 역시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나 피해자한테 손해사정 업무 위임을 받아서 소비자, 피해자 편에 서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또한 사건 의뢰하신 소비자, 피해자분들에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내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다 했을 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그저 보험회사의 조사 결과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바로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런 독립손해사정사들은요, 전국 곳곳에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일을 한다, 필요하시면 상담 받아보시라, 이렇게 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병원이나 보험 설계사 조직 등의 이런 오프라인 인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등 검색을 통하시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 편인 손해사정사, 내 편이 아닌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